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주 BTJB 열방센터 방문자들의 양성률이 14%에 달하고 이 사람들을 통한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앞서 상주 열방센터와 관련해 확진된 40대의 배우자와 10대 자녀 2명 등 일가족 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로 통보된 충북도민은 115명, 이 중 90명이 검사를 받아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이 무려 14.4%에 달합니다. 나머지 25명 중 7명은 검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18명은 연락이 되질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공권력을 같이 동원을 해서 경찰과 함께 이분들이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쏟아진 진천과 음성 지역 병원에서도 전수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진천 도은병원은 전날 입원 환자 1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검사에서 2명이 확진됐고 음성 소망병원에서는 50대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괴산군은 이번 주말 괴산 성모병원 8차 전수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 코호트 격리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전수조사부터 확진자가 없을 경우 이달 19일쯤 코호트 격리 해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장모임 등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했던 제천시는 관내 택시 639대에 비말 차단 칸막이를 도내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코로나19 전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편 제천의 70대 코로나 확진자가 치료 도중 숨지면서 도내 코로나 사망자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음성군 삼성면의 종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음성군에서만 한 달 새 벌써 3번째 AI 발생으로 15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면서 음성 지역 가금 산업이 뿌리채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군 삼성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도 고병원성인 H5형으로 판명됐습니다. 산란율이 30%나 감소하자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AI 발생 농가로부터 3km 이내에 있는 이 농장을 비롯한 4개 농장의 38만 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10km 방역대 내 가금 농가 18곳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에 들어가는 한편 음성군 전 지역 가금 농장에 대해 일주일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북 전체 가금 농가의 30%가 집중돼 있는 음성 지역에서 이처럼 AI가 다시 창궐한 것은 2018년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7일 음성 금왕의 메추리 농장이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2일 감곡면 종오리 농장, 이번에 삼성면 종오리 농장까지 한 달 새 벌써 3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겁니다. 1차 발생으로 98만 8천 마리의 메추리와 닭, 오리 등이 살처분됐고 2차에 12만 5천 마리, 이번에 또다시 38만여 마리가 추가 살처분에 들어가면서 음성지역 가금 산업이 뿌리채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으로 뇌농가만 남기 때문에 뇌농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 대책을 추진할 거고 또 수시로 이동 통제, 예찰을 통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겨울 들어 전국에서 4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됐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최근 많은 양의 눈이 내리자 배달업체들은 폭설 속 배달은 살인이라며 배달을 멈췄습니다. 배달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한 건데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는 업주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원룸 주택가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충북 지역 배달업체들은 대부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기사들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건데 배달 노조는 폭설 속 배달은 살인이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중단을 하게 됐는데요.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거리두기에 연일 혹한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배달 주문은 더 늘어난 상황. 일부 업주들은 직접 배달에 나섰지만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배달 시간이 1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갈 수 없는 데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가주시는데 저희가 못 가 멀리 있는 부분은 다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매출은 많이 줄어듭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 주문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대목이었던 지난 신정 연휴에도 눈 때문에 배달업체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업주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눈이 온다고 하니까 마음은 이럴 때가 기회니까 매출을 올리고 싶은데 마음만 그러지 길의 상황이 이러니까. 코로나 위기를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유난스런 겨울 혹한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의 상위권 중학생이 충남과 충북의 일반고 두 곳에 이중 지원했다가 모두 불합격 처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이 충남 소재의 고교가 이중 지원이 가능한 자립형 사립고인 줄 착각한 건데 충북의 교육청의 입학 시스템도 착오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올해 고교 진학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가 충북교육청 청원 광장에 올린 글입니다. 일지망에 충남 공주에 위치한 한일고를 지원하고 2에서 7지망은 청주 인문계고를 지원했는데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는 겁니다. 당시 담임 교사와 학교 측은 한일고를 이중 지원이 가능한 자사고로 착각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시도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게 돼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한일고가 유명하니까 완전 자사고로 착각을 한 거지. 충북교육청의 고교 입학 전산 시스템도 학교 측의 1차적인 실수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충남이나 강원, 울산과 달리 충북교육청 입학관리 시스템에는 지원 학교가 이중 지원이 가능한 자사고나 국제고, 외국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검색 기능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교육당국은 구제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어 피해 학생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정원 한 명이 비계된 한일고에 추가 지원하는 방법이나 특성화고에 들어갔다가 청주 일반고로 전학오는 방법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입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도로 넘어가는 학생들까지도 완벽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의대 진학을 꿈꿀 만큼 학업에 열중했던 학생이 학교 실수와 전산 시스템 미비로 불운에 처한 사연이 알려지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어제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입시에 여러 변수가 많았던 만큼 대학별 선발 인원과 경쟁률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정시 모집 인원이 예년에 비해 늘 전망입니다.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는 수시 2월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충북대는 당초 정시로 966명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수시에서 못 채운 인원 277명이 추가돼 1243명을 선발합니다. 청주대도 기존 정시 선발 인원보다 129명 늘었고 서원대도 215명 증가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시 미충원 인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시 모집 경쟁률과 합격선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여서 지원하려는 대학의 최종 모집 인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최초 선발 계획엔 수시로만 모집했지만 수시 미충원 인원이 2월돼 정시 모집이 발생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때문에 원서 접수 직전까지 최종 선발 학과와 인원을 확인하고 실시간 경쟁률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정시 비중이 늘어나고 또한 약대가 신설되기 때문에 재수까지도 염두하는 성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시 인원이 줄어들어서 정시에 많이 이월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수능 총점만 고려하기보단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 유불리를 계산하고 내신 등급보다 수능 점수가 좋다면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대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3000시대가 열린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제 장중 한때 13만 7,500원까지 오르며 시가총액이 100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오름세가 둔화돼 97조 7천여억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불법 카메라 촬영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 화장실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억 5천여만 원을 들여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전문 업체에 의뢰해 불시에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492곳입니다. 영동구는 올해 곶감축제 명칭을 곶감장터로 변경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코로나19로 현장형 축제는 열지 못하지만 영동 곶감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판매 중심의 온라인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9일간 열립니다. 2차 전지 시스템 기업인 주식회사 M솔루션 정희섭 대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3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청주방송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동행 그들은 미래를 꿈꾼다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과 멘토의 만남을 주선하고 청소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60대 치매 여성이 귀가하지 않아 경찰이 엿새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청주 청원경찰서는 청주시 사직동 프루지오캐슬에 거주하는 실종자 김수겨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김 씨를 발견한 시민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김 씨는 지난 2일 아침 집을 나선 뒤 아직 귀가하지 않았으며 집을 나설 때 보라색 모자와 분홍색 패딩 점퍼, 크로스백을 착용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종일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청주 영하 16도, 충주 영하 17도, 제천 영하 18도, 옥천 영하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영하 9도 등 영하 10도에서 영하 7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